민주는 바로 앞 매대에서 책을 하나 꺼내들었다. 손바닥 크기만한 메모장이 책갈피처럼 꽂혀 있었다. 한 사람은 결국 하나의 섬이 아닐까 생각해요. 섬처럼 혼자고 섬처럼 외롭다고요. 혼자라서 외로워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자라서 자유로울 수 있고 외로워서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섬처럼 그려진 소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소설은 섬처럼 살고 있던 각각의 인물이 서로를 발견해내는 소설이고요. 너 거기 있었니? 난 여기 있었어. 하는 소설들 말이에요. 혼자여서 실은 조금 외로웠는데 이젠 덜 외로워도 될 것 같아. 너 때문에.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이 소설은 저에게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줬어요. 민주는 메모장을 원래대로 다시 꽂고 책 제목을 확인했다. 고슴도치의 우아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패를 바꾸고 돌아온 민주는 행주를 들고 이미 닦은 컵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민주를 바라보며 영주는 묻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영주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영주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며 부딪히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안다. 그러다 지금껏 품어왔던 정답이 실은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영주는 여전히 컵을 닦고 있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오늘도 수고해요. 민주는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영화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다. 영화를 음미하느라 하루를 다 써버리기도 했다. 목적 없이 한 대상에 이토록 긴 시간을 내어준 적이 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민주는 지금 자기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시간을 펑펑 쓰는 사치. 시간을 펑펑 쓰며 민주는 조금씩 자기 자신만의 기호, 취향을 알아갔다. 민주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어떤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는 영주의 얼굴이 환하게 풀어졌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바람을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저녁 바람만 맞으면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어 얼마나 다행인가. 지옥엔 바람이 없다는데 그럼 여기가 지옥은 아닌 듯하니 또 얼마나 다행인가. 하루 중 이 시간만 확보하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인간은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면에선 꽤 단순해. 이런 시간만 있으면 돼. 숨통 트이는 시간. 하루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살아있어서 이런 기분을 맛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시간.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해서 승우의 긴장이 사라지진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승우는 영주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도 몰랐다. 북토크를 하기 전 읽었던 영주의 글과 실제 영주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의 차이.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는 강 같은 글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강처럼 은은한 분위기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도 같다. 그런데 막상 만난 영주는 강이라기보단 나뭇잎 같았다. 건강한 초록빛을 뿜어내다가 바람이 불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는 가볍게 날아가는 나뭇잎. 내려앉은 곳에선 눈을 빛내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제된 예의와 적당한 관심을 담아. 이런 차이가 승우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아닐까. 금요일 오후 9시 47분 인스타그램 문구.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들 하잖아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요. 가을가을한 요즘 남자분들 괜찮으십니까?
가을은 식욕이 폭발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엔 퇴근할 때만 되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렇다고 마구마구 먹기만 할 수 없으니 쿡방을 보듯 음식이 가득한 소설을 읽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소설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에요. 책 읽기 전에 동명의 영화를 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샵 휴남동 서점, 샵 동네 책방, 샵 동네 서점, 샵 배고플 땐 쿡방 소설, 샵 라우라 에스키벨, 샵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샵 책 읽다가 저도 이제 퇴근합니다. 샵 여러분 내일 봐요. 영주는 지금 승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승우를 보고 있었고, 그런 영주를 보며 승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 두 사람은 3m 정도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다. 누군가의 마음입니다. 승우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영주가 그를 보고만 있자 승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배신자라고 저 몰아세우셨잖아요. 뒤늦게라도 배신자에서 벗어나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님. 그럼 가세요. 승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영주도 집 쪽으로 걸어갔다.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마음이라. 승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책에는 변리사로 일을 하다가 바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만다의 이야기도 실려 있었다. 민주는 사만다의 말을 천천히 2번 읽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했다. 처음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장한다는 느낌. 일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느낌이 아닐까 하고 민주는 생각했다. 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이 났다. 우식은 유급노동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즐겁게 노동할 수 있고, 유급노동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발언을 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우식의 말에 열렬히 동의했다. 그렇다면 좋은 책의 기준은 뭘까? 개인의 입장에선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는 개인을 넘어 생각해야 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좋은 책의 기준은? 삶에 관해 말하는 책.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진솔하게 말하는 책. 영주는 민철 엄마의 벌개진 눈을 떠올리며 다시 답을 해봤다. 삶을 이해한 작가가 쓴 책. 삶을 이해한 작가가 엄마와 딸에 관해 쓴 책. 엄마와 아들에 관해 쓴 책. 자기 자신에 관해 쓴 책. 세상에 관해 쓴 책. 인간에 관해 쓴 책. 작가의 깊은 이해가 독자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그 건드림이 독자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게 좋은 책 아닐까? 책은 발견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텔레비전을 보던 시청자가 어떤 책을 발견해 그 책을 읽게 되었다면 그 책이 어떤 책이냐는 차지하고 영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새롭게 발견된 그 책 때문에 난처해질 때가 있었다. 어느 드라마에서 어느 주인공이 읽었다고 해서, 어느 유명 인사가 그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책을 휴남동 서점에 무턱대고 들어놓을 수는 없었다. 영주는 책을 입고할 때 다음의 3가지를 주요 기준으로 따졌다. 1. 그 책은 좋은 책인가? 2. 그 책을 팔고 싶은가? 3. 그 책은 휴남동 서점과 잘 어울리는가? 딱 보기에도 정성적인 기준이라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사장 마음대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영주에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영주가 서점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재배해도 원두 맛은 달라지고, 같은 원두라도 커피 맛은 달라진다. 자연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
책을 읽는 일과 커피 내리는 일은 비슷한 점이 꽤 있는 것 같았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든다는 점이 그렇고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그렇고 점점 더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점이 그렇고 결국 독서의 질과 커피의 질을 좌우하는 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 그렇다. 결국 독서가와 바리스타는 독서하는 그 자체, 커피 내리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듯했다. 행복이 그리 멀리 있진 않네요. 제가 하려던 말이 그거예요. 행복? 네, 행복이 그리 멀리 있진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행복은 먼 과거에나 먼 미래에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였어요. 그날의 그 맥주처럼 오늘의 이 모가차처럼요. 영주가 싱긋 웃으며 승우를 봤다. 그럼 행복해지려면 맥주를 마시면 되겠네요, 대표님은? 영주가 승우의 말에 후후 웃으며 말했다. 정답. 더 행복해지려면 아주 피곤해져서 서서 마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정답이네요. 영주가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전 크게 웃던 영주가 문득 웃음의 크기를 줄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행복이 그리 멀리 있진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조금 수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북토크를 진행하며 만난 작가들은 영주가 이미지화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하고 친근했다. 혹시 자신이 글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닌지 매일 의심하는 보통 사람일 뿐이었다. 어떤 작가는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셨고 어떤 작가는 직장인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며 어떤 작가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매일 달렸다. 생계 걱정 없는 전업작가가 되기 위해 매일 7시간씩 글을 쓴다는 한 작가는 북토크가 끝나고 영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대신 우선 써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으니까. 영주가 해외 독립책방을 둘러보며 깨달은 점은 모든 책방이 그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개성은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개성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건 용기였다. 주인의 용기가 손님에게 가닿기 위해 필요한 건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용기와 진심. 영주의 오늘 하루는 어제와 비슷할 것이다. 책에 둘러싸인 채 주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책에 관한 일을 할 것이며 책에 관한 글을 쓸 것이다. 그러는 틈틈이 먹고 생각하고 수다도 떨고 우울했다가 기뻐할 것이며 책방을 닫을 즈음에는 오늘 하루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며 대체로 기쁜 마음으로 서점문을 나설 것이다. 영주는 하루를 잘 보내는 건 인생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어딘가에서 읽은 문구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 것이다.